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10월 21일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칼린의 본명은 칼린 수팍이라고 하고요. 한국명은 박영미라고 합니다. 박칼린의 나이는 1967년 5월 1일 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고 고향은 미국이며 현재 국적 또한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칼린의 한국인 아버지 박근실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1950년대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유복한 집안의 엘리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해외 유학생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20명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부하게 자랐는지 알만한데요. 당시에는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들에게 직접 써서 보낼 정도였다고 하네요. 박칼린의 아버지는 대학 재학 중 5살 때 미국으로 이중한 리투아니아계 이민자 가정의 칼린의 어머니 아이린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동양인인데도 키가 190cm가 가까울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어서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놀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서 노래한 아리랑을 계기로 인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조국이 전쟁을 겪었고 또 둘 다 해외로 이주한 이방인이라는 공통점 역시 통했다고 합니다. 박칼린은 이때 처음으로 음악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집 근처 초량시장에 무용 견습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 피아노실이 있었다고 하네요. 무용을 배우러 갔던 그는 피아노실에 난로가 있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칼린은 9살 때 고향인 LA로 돌아가 바이올린을 하던 언니의 권유로 첼로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박칼린은 자세부터가 불편한 피아노보다 첼로가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듯해내게 참 잘 맞는 악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첼로는 박칼린이 음악에 눈을 뜨는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에 사는 동안 영어를 잊었던 그는 다시금 미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히 첼로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칼린은 서서히 실력이 쌓이자 학교 오케스트라의 발탁, 연주에 참여하는 날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연극부와 합동 공연을 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연극반 담임이었던 미스터 영 선생이 조용히 앉아 첼로를 연주하는 그를 눈여겨봤고 연극에 투입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칼린은 1인 5역을 연기하며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이였던 미스터 영 선생이 자신을 재능을 발견해준 것에 대해 그는 내가 이러한 길을 반드시 갈 거라든지 아니면 가야만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칼린 저는 누구보다 존재감이 없는 아였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영 선생은 그런 절 눈여겨보았고 제게 스스로 빛이 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힌트를 주셨어요. 그때 무대에 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첼로는 그럭저럭 잘 켜는 연주자가 됐겠지만 인간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박칼린은 중간에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한 후 언니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박칼린은 혼자 남아서 한국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첼로를 전공한 박칼린은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에서 국악작곡 석사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또한 박칼린은 한국 생활을 시작하며 틈틈이 정극, 뮤지컬, 음악극, 무용 등 기회가 주어지면 가리지 않고 공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박칼린은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세대로 1966년 뮤지컬 명성황후에 들어갈 음악을 만들어 실력을 인정받은 후 지금까지 뮤지컬 음악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도 원리는 무대 위에 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칼린은 우선 부산 시립극단에서 연극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의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1987년 연극 불의 가면에서 처음으로 음악감독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극의 음악을 접목하는 것은 큰 역할이 아니었고 또 가난한 연극판에서 전문적인 음악인을 쓸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연극배우 중에 미국 대학과
서울대 석사 출신의 음악학도인 박할린에게 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할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내게 되었고, 이후 결국 대한민국 1호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1995년에 관객에게 선보인 명성황후는 배우도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황무지였을 때 박할린은 1995년부터 1997년 미국 뉴욕 공연까지 명성황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부 제작진들은 외국 출신이던 박할린에게 불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사건으로 인해 박할린이 이정받는 계기가 왔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대본과 기본 작곡은 되어 있었는데 편곡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을 때 20대 초반이었던 박할린은 호주로 달려가 피아니스트 둘이 피아노 앞에서 녹음기 하나 켜놓고 백지 상태였던 모든 음향효과와 배경음악 등을 말로 표현하면서 밤새 만들어갔고, 모든 편곡이 완성되고 CD가 완성되어 이를 들고 한국에 오자마자 연습실로 달려가 음반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제작진 30에서 40명이 모두 앉아 박할린이 만들어 온 것에 주목했고, 주요 장면들의 배경과 조명, 음악들을 목소리로 묘사하고 모든 배역의 노래를 다 부르면서 2시간 넘게 공연을 혼자 재연하자 제작진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7년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2011년까지 1000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박할린은 이후 2002년 오페라의 유령, 2004년 노트르담의 곱추, 2006년 아이다, 2009에서 2010년 시카고 등 70편이 넘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박할린은 주로 신시 뮤지컬 컴퍼니에서 렌트, 시카고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작 뮤지컬의 음악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박할린은 특히 렌트의 경우 한국 초연부터 2011년 공연까지 모든 공연의 음악감독직을 맡았으며 2011년 공연에서는 연출을 맡았다고 하네요. 박할린은 또한 음악감독 외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2011년 11월부터 뮤지컬 넥스트 투너멀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2011년과 2012년 방송되었던 코리아 갓 탤런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지전 마지막 부분에서 병사들의 합창 부분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할린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연출 감독과 미스터쇼의 연출을 맡기도 했으며 2018년 5월 22일 개막한 뮤지컬 시카고에서 뱀 켈리 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박할린은 원래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박할린의 전 남편은 연극인 유혈상 씨인데 원래 성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 레퍼토리 시스템의 창단 10주년 기념 맥베스 공연에 전 남편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할린은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박할린은 배우 최재림과 종종 열애설에 휩싸이며 화제를 모으는 바 있습니다. 박할린과 최재림은 박할린이 근무하는 스튜디오에 최재림이 수강생으로 들어오면서 인연을 시작. 박할린이 유명세를 치른 KBS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 최재림이 보컬 트레이너로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재림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 에드거 앨런 포, 리타, 트레이스 유, 넥스트 우노멀, 어쌔신, 가야 12지곡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배우 최재림은 남들이 보기에 친해 보였던 것 같다며 쿨하게 언급하며 뮤지컬 렌트와 헤어 스프레이 등에 박할린 감독이 참여하면서 남다른 오해가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서 박할린 역시 최재림과의 열애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는데요. 박할린은 과거 연하남이 좋다라고 말한 게 와전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할린은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있던데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박할린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 매체를 통해 특별한 기준은 없다면서
날 찾아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칼리는 형석씨 아내 같은 사람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며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칼리는 지난해 자신이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 방송에서 내가 남자 양파 써는 모습을 못 봐서 아직 결혼을 못했나 보다라고 말하기도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칼리는 신장이 안 좋아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요. 실제 박칼리는 신장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박칼리는 이에 대해 과거 한 인터뷰에서 2002년 피로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권고받았지만 평생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치료를 포기했다. 신장이 안 좋다. 한번 안 좋아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아픈 것을 잊고 산다. 양쪽 신장이 다 문제가 있어서 앞을 4,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칼린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박칼린은 이에 대해 분명 제 신장은 나쁜 상황이에요. 하지만 신경 안 쓰고 살고 있고 아픈 사람치고는 나름대로 깔깔거리며 건강하게 지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신장을 갈아 끼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칼리는 만약 5분 뒤에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진짜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남들이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가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